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바르게 다르게 실행하자 프렌티어 대표 가ben거래사 오큰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능성이 검증된 아이템을 실제로 가맹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가맹 모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다면요. 오늘은 그 가맹 모델 설계의 첫 단계인 브랜드의 알맹이 정체성을 설정하는 브랜드 정체성 설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실제로 만나보는 대표님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점, 2호점, 3호점이 잘 나가고 어느 정도 프랜차이즈화를 고민하시는 단계에서 대표님들과 첫 미팅을 해보게 되면요. 3분의 1 정도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나 브랜드 소개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면 대부분이 정직한 맛, 믿을 수 있는 재료, 편안한 공간, 이런 카피들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요, 상품의 시대였어요.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가 왜 좋은지, 그들보다 왜 더 나은지를 더 큰 소리로 더 자주 얘기하면 먹히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브랜드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무자본의 양산형 샵인샵 창업부터 여러 가지 소자본 창업까지 같은 업종이 똑같은 메시지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국내산 원육, 정성으로 만든, 믿을 수 있는, 이제는 과거의 상품의 시대처럼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고객의 머릿속에 브랜드가 무엇으로 자리 잡느냐가 이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의 광고가 넘쳐나는 이 시장에서는 이제 사실의 전쟁이 아닌 인식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브랜드의 인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전제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고객의 머릿속은 창고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다리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브랜드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것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들은 필요 없는 정보들은 무의식적으로 다 덜어내게 됩니다. 누군가 알려주면 떠올릴 수 있지만 스스로 기억해내지는 못하는 브랜드, 그 브랜드들은 기억의 사다리 바깥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렇게 다 덜어내고 나서 고객은 자신만의 인식의 사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다리의 맨 아래는요, 어떤 고객이 카테고리 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고려할 때 1차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고려군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카테고리 안에서 고객이 노력으로 기억해낼 수 있는 브랜드의 수는 채 7개가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치킨, 커피, 국밥, 어떤 것이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 개 생각나지 않을 거고요. 7개 넘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이 사다리의 맨 아래 단계인 고려군에 속하지 않는다면 존재해도 보이지 않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려군의 윗단계가 바로 최종 후보군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로 추려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실제로 대면 미팅을 하거나 시식 미팅을 요청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최종 후보군의 위에 최상위 단계에는 어떤 카테고리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최초 상기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맹 모델 설계에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목적은 정말로 분명합니다. 최소한 고객의 브랜드 인식의 사다리에 올라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상위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이 브랜드의 사다리에 올라타는 방법, 굉장히 고도화되고 감각적인 작업이라고 집에 겁을 먹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단계를 건너뛰게 되고요. 건너뛰기 때문에 이 단계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렌티어에서는 이 포지셔닝이라는 감각적인 작업을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좌표로 고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프렌티어의 브랜드 좌표 결정 모델이에요. 4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4가지 중에서 앞에 3개의 질문은요, 우리가 고객들에게 인식되고 싶은 모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3단계를 통해서 만든 고객에게 인식되고 싶은 그 모습을 실제로 고객의 인식 속에 자리 앉히게 되는, 다시 말해서 고려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브랜드 정체성 설계의 첫 번째 단계, 바로 내 브랜드가 쌓을 전장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바로 시장 좌표를 선택하는 일이에요. 이 브랜드, 어느 시장에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고객들에게 고려군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떤 가격대로, 어떤 소비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그 브랜드가 될 것인가? 자, 그런데요, 이미 놓여져 있는 어떤 카테고리에서의 브랜드 사다리는요, 이미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아요. 이미 고객의 머릿속에 최초상기군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시장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다리에서 고려군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만 해도 막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그 좁은 사다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새로운 사다리를 만드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카테고리 리디파인 전략이에요. 기존의 카테고리를 잘게 쪼개서 새로운 카테고리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미 치킨 시장, 주점 시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미 브랜드 사다리 안에 많은 브랜드들이 올라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고려군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막대한 마케팅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홈술 안주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치킨 카테고리에서 싸우지 않고요. 우리는 주점 카테고리에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넷플릭스 보면서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편하게 술을 즐기고 싶은 그 타겟들의 사다리에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카테고리로 이미 포지셔닝한 브랜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다리에서는 단지 치킨 카테고리 그리고 주점 카테고리라는 좁은 사다리에서 경쟁하는 것보단 최종 후보군 그리고 최초 상기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시장 좌표를 설정을 할 때 질문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기존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싸우게 될 건지 아니면 우리 브랜드만의 사다리를 새로 세울 것인지, 우리의 브랜드가 쌓을 전장을 선택을 했다면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전장에서 고객에게 인식시킬 단일의 핵심 가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단일의 핵심 가치.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 고려군, 많아봤자 자리가 7개 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좁은 자리에서 전달하려는 가치를 2개, 3개를 들고 간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냥 정리가 안 되는 브랜드로 고려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도적 가성비, 절대적인 신선함, 그리고 빠른 회전. 하나씩 보면 정말로 좋은 얘기죠. 하지만 핵심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얘기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본 브랜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메뉴판에 이런 얘기가 써 있었어요. 프리미엄 재료를 기다림 없이 최고의 가성비로. 대표님은 이 세 줄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모두 집어 넣으셨겠죠. 그런데 고객의 인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성비는 최고인데 재료는 프리미엄을 쓴다? 이 두 문장이 같이 있으면요, 둘 다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진짜 프리미엄이면 이 가격이 말이 되나? 고객은 브랜드를 이해하려고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내려놓게 됩니다. 이 브랜드는 결국 가성비의 카테고리에서도 그리고 프리미엄의 카테고리에서도 어느 사다리에 올라가지 못한 채 중간에 낀 애매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양쪽 사다리에서 모두 고려군이 된 게 아니라 양쪽 사다리에서 모두 배제가 된 거죠.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프리미엄 재료라는 경쟁력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빠른 조리라는 경쟁력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 가치는 대표 선수를 내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표 선수를 뒷받침할 증거로 세우게 됩니다. 가성비로 대표 선수를 세웠다면 프리미엄 재료는 이 가격에 이 프리미엄 재료라는 가성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세워야 하는 것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앞서 세우고 무엇이 뒷받침할 것인가를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잡지 않으면요, 강점이 3개인 브랜드가 아니라 방향이 3개인 브랜드로 남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3개인 브랜드는 고객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2번째 단계에서는 고객에게 전달할 단일의 핵심 가치를 정하는 일이었다면 3번째는 오히려 반대인 배제 규칙을 정하는 일입니다. 핵심 가치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면, 배제 규칙은 우리는 절대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보다 우리는 절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정체성 강화에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영학자인 마이클 포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의 본질은 무엇을 하지 않을지 선택하는 일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항상 고민하는 브랜드들은 많은데요,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브랜드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브랜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다이소입니다. 다이소는 상품의 폭은 넓히지만 상품의 깊이는 절대로 늘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고급 라인을 만들고 프리미엄 라인을 만드는 한 줄을 깊게 파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일가 원칙, 품목이 늘어나도 가격이 흔들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은 화려한 체험존보다는 빽빽한 진열 그리고 빠른 회전에 집중을 합니다. 이 안 하는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그냥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요, 초저가, 압도적 상품 회전이라는 하나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이소가 프리미엄 라인을 내고 콜라보 상품을 수도 없이 내고 체험존을 곳곳에 만든다고 하면요, 매출이 당장에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다이소는 뭐든지 싸게 파는 곳이다, 가성비 좋은 곳이다 라는 그 고객의 인식이 점차 흐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듯 가끔은 이 전략적인 배제들이 그 어떤 강한 슬로건보다 강하게 브랜드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좋아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 확장이 빨라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 이 규칙이 없으면요, 브랜드 확장 과정에서 브랜드의 포지션은 점차 흐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브랜드의 정체성을 설계하는 3가지의 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다리를 통해서 고객군에게 들어갈 것인가, 시장 좌표를 찍어봤고요. 두 번째, 그 좌표에서 우리 브랜드는 어떠한 핵심 가치를 통해서 사다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단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 우리는 그 대표 핵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배제 규칙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객들에게 인식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정해놓는다고 해서 고객이 저절로 사다리에 올라탈까요? 아닙니다. 고객은 브랜드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자격을 직접 확인하고 사다리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고객이 브랜드 자료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신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은 경험합니다. 간판을 보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주문을 하는 순간, 음악이 나오는 순간, 그리고 클레임에 대처하는 점원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순간순간이 우리가 정했던 그 정체성을 고객이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고객이 우리의 매장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 편안함인가, 활기참인가, 안정감인가, 이 방향을 한번 그려보는 것, 이것이 바로 4번째 좌표인 고객의 경험 방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고려군에 한번 들어가는 것과 그 윗단계인 최종 후보군 그리고 최초 상기군까지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반복성과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 일관되고 반복적이어야지 고객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고객에게 인식될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식되어질 방향까지 정했어요. 이제 끝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고객이 어떤 접점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경험하는지를 2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겁니다. 서비스 측면에서의 일관적인 경험의 접점인 운영 기준,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일관적인 경험의 접점인 디자인, 이 2가지는 고객의 경험의 방향을
어느 매장에서든 일관되고 반복되게 만들어내는 실제 도구입니다. 다음에는 이 실제 도구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프랜차이즈 바르게 다르게 실행하다 프렌티어의 대표 가맹거래사 오큰솔이었습니다.